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에서 LC 강의를 맡고 있는 에이프릴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요. LC 파트 1과 파트 2 기본 전략 살짝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YBM 토익 모의고사 문제에 전략을 적용해서 문제풀이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파트 1 기본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트 1 사진이 총 6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사진에 대해서 듣기로 A, B, C, D 총 4개의 문장을 들려주면 그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A번을 듣고 해석, B번 듣고 해석, C번 듣고 해석, D번을 가장 잘 묘사했네 하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문제 푸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딱 보시면은 사진 하나에 들려주는 A, B, C, D 는 한 문장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장을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문장에서 한 단어로 오답을 소거해 주시면 남는 보기가 정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진별로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진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들려주면은 한 단어씩 총 3개의 단어를 소거하시고 남는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단어가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들린 단어가 사진 속에 없으면 그 들린다라는 거는 사람 명사 또는 사물 명사가 될 수 있는데 들린 단어가 사진 속에 없으면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에 상태를 묘사했는지 또는 동작을 묘사했는지 구분해야지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사진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 움직이는 거는 오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4개의 보기 중에서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고르는 거라 상태를 묘사했는지 동작을 묘사했는지 동작 묘사도 정답으로 나옵니다. 4개의 동작 묘사 중에서 우리 가장 잘 묘사한 걸 골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태 묘사, 동작 묘사, 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보기 4개 중에서 사진을 또 가장 잘 묘사한 걸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구나라는 거 막상 문제다 적용해서 문제 풀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듣기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기 전에 상태와 동작 요거를 듣고 해석이 아니라 동사 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동사 구문들을 좀 써놨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 구문이 동작을 묘사하는 구문보다 훨씬 많는데 여기에서 이제 have, has, pp꼴, 그 다음에 is, are, pp꼴, have, has, been, pp꼴 이 동사 구문은 주어의 우리 pp꼴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주어의 pp꼴한 상태. 자, 그 다음에 is, are, being pp꼴은 듣기에서 안 들려주는 게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주어한테 pp라는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동사 구문으로 충분히 상태를 묘사한 건지 동작을 묘사한 건지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요 진행형 시제입니다. 진행형 시제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문제에다가 전략을 좀 적용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제가 파트 1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전략을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3번 딱 요 사진이거든요. 요거 제가 A, B, C, D 쭉 듣기를 들려드릴 건데 요번에는 전략을 적용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한 문장에 어떤 단어 때문에 오답이었는지 찾아보시면서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사진 딱 보시고 미리 정답 예상하기 없기요. 자, 남는 보기가 정답이라 여자가 지금 이걸 하고 있네 하고 미리 정답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오픈 마인드로 A, B, C, D 중에서 한 단어씩 소거하고 남는 보기를 정답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듣기 들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Some plants have been placed in pots. B. Some leaves are being swept into piles. C. The woman is reaching for her hat. D. The woman is holding a basket of vegetables. 네. 이렇게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정답은 D번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정답이 D번이었던 거는 A, B, C의 확실한 오답인 이유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색깔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 때문에 오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씩 보면은 A번에 pots, B번에는 are being swept, C번에는 is reaching for, 여기는 had까지 들어주셨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남는 D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먼저 우리 po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pot이란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화분, 냄비, 도자기. 근데 사진상으로는 아마 화분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속에 화분도 없고 냄비도 없고 도자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pot이란 단어 한 단어 듣고 오답으로 소거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는 are being swept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피피골의 swept, 요거는 sweep이라는 단어. 근데 정확하게 얘는 빗자루로 쓸다. 빗자루는 우리 broo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우리 빗자루가 사진 속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답인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are being swept 이라는 동사 구문이 있습니다. 자, is, are, being, 피피골 동작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듣기에서 안 들려주더라도 어떤 사람이 지금 낙엽을 쓸고 있는 동작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빗자루로 쓸고 있는 사진, 동작 묘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답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에서는 is reaching, 진행 형식가 나오는데 is reaching 그리고 항상 뒤에 for가 같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for 뒤에 있는 명사를 향해서 손을 쭉 뻗은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자, 그러면 모자는 사진 속에 있는데 모자를 향해서 손이 쭉 뻗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is reaching for, 일단은 손은 쭉 뻗은 상황이라 요 단어만 가지고 그 다음에 사진 속에 모자가 있어서 요 단어만 가지고 소거할 수는 없었고 손이 모자를 향해서 손을 뻗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거해 주시면 남는 D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듣기로는 일단은 요 단어들만 들어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파트 1은 한 단어씩 듣고 오답으로 소거한다라는 얘기는 단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some plants라고 얘기하는 거는 식물들을 얘기하는 거 사진 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been 피피골 이렇게 딱 나와준 거는 아까 제가 동사 have been 피피골은 상태를 묘사한다. 그러면 식물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를 묘사한 거고요. 어디에? 화분들에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이 낙엽을 쓸고 있다라는 건데 이 뒤에 into piles라고 얘기했어요. pile은 더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빗자루를 막 쓸면서 더미로 지금 쓸고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C번도 설명드렸고 자, D번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is holding이라는 표현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진행 형식에는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고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is holding은요 정확하게 뭔가를 잡고 쥐고 안고 받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 그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로 지금 뒤에 있는 바구니를 들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알고 보면은 뜻은 똑같은데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hold랑 구분해 주셔야 되는 동사가 carry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the woman is carrying이라고 얘기하면은 걸어가거나 뛰어가면서 들고 가는 동작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뜻은 똑같은데 is holding은 상태를 묘사하고 is carrying은 동작을 묘사하는구나 라는 거 구분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사진 속에 우리 바구니가 있고요. 이 바구니가 뭘로? 야채 채소들로 담겨져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4개를 보면요. 지금 얘도 상태묘사, 얘는 동작묘사, 상태묘사, 상태묘사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사진에서는 명사를 가지고도 소거할 수 있었어야겠고 동사 구문을 가지고도 소거할 수 있어야지만 베스트 초이스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요 6번 사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사진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듣기 ABCD 쭉 들려드릴게요. 또 어떤 단어 때문에 오답들이 존재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들려드릴게요.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Building materials are being organized. B, Papers are scattered on a wooden table. C, A folding ladder is being repaired. D. A mat is being unrolled on the floor. 오케이. 자, 요거 우리 정답 몇 번 하셨나요? 정답은 우리 B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오답으로 소거했던 단어들만 보면은 are being,
is being, 여기만 딱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풀기 전에 사진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 동사 구문들을 한번 다시 보면요. 여기 있는 동사 구문들은 우리 사진 속에 사람이 있던 없던 정확하게 이 동사 구문들은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is, are, being, 피피꼴은 반드시 한 명의 사람이 주어한테 하는 동작을 묘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사진 속에 처음부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오답 속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is, are, being, 피피꼴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being에 있으니까 being이란 단어가 들리면 소거한다라는 마음 먹고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사진에 사람이 없으니까 are being, is being, is being 소거해 주시면은 요게 우리 as are scatter 수동태로 얘기한 거 사진 속에 사람이 있던 없던 우리 주어의 상태를 묘사한 걸로 정답을 주었던 문제예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러한 전략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파트 1은 단어 시험이니까 또 표현 정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building materials라고 얘기했던 건 건축 자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are being organized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건축 자재들을 정리정돈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도 어떤 사람이 folding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당황하지 말고 결국은 접는 사다리, ladder가 중요한데요. 사다리를 수리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떤 사람이 우리 mat이라는 단어, 매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신발 아니면 바닥 그에 깔아놓는 그거를 매트라고 하는 걸 mat이라고 한 번에 발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매트를 unroll 반대말 roll, roll은 굴리는 거고 unroll 하면은 그 반대말인 거겠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말다의 반대말 풀어놓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디에? 바닥에. 근데 중요한 건 다 사람이 사진 속에 없었으니까 충분히 소거가 됐던 거고요. 정답 표현을 볼게요. 자, 우리 종이, 서류들이 as are scattered이라는 표현이 나와줬는데 scatter 하면 흩뿌리다라는 표현이어가지고 종이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 어디에? wooden tab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묘사한 거냐면 요 wooden table 위에 종이들이 쫙 흩뿌려져 있는 요 상태를 묘사한 정답이 B번. 이었던 거고요. 정확하게 이 문제는 동사 구문을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트 1은요. 꼭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단어 시험이기 때문에 들린 단어, 그것도 사진 속에 나올 수 있는 사물명사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시면은 소거할 때 사진 속에 없네, 소거 할 수 있는 거고, 파트 1에서 동사 구문, 상태를 묘사한 건지 동작을 묘사한 건지 구분할 줄 알면은 베스트 초이스 4개 중에서 가장 잘 묘사한 거는 오답 소거 전략으로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파트 2를 가볼 건데요. 자, 우리 파트 2는 총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5문제인데 파트 1이 6문제여서 1번부터 6번까지였다면은 파트 2는 7번부터 31번까지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 파트 2는요. 싹 모두 다 듣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들려주고 A, B, C를 들려주면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응답한 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로만 푸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해석으로 듣기 듣고 해석하고 A번 듣고 해석하고 해석하면서 문제 푸는 거 중간에 해석할 시간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전략이 필요할 텐데, 자, 우리 파트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듣기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분명히 듣기로 들려주는 문제들이 전부 뭐다? 의문문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파트 2는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너 있잖아, 이 의문문의 개념 알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라 형태상으로 정오답이 확실하게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파트 2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요. 다시 얘기하면 의문문의 종류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일단 알고 계실 거예요.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총 7개의 의문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큰 카테고리 yes, no 의문문 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요. 얘네가 우리 공통 특징이 있을 거고 차이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청유 의문문, 간접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의문문이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얘네들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첫 단어가 요걸 시작하면 의문사 의문문.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은 9단어예요. do, does, did, is, are, was, were, have, has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은 우리 은투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일반 의문과 부정의문문의 첫 단어가 맨 뒤로 가서 만들어지면은 우리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유 의문문 첫 단어는요. can, could, will, would, shall, should, may. Why don't you, how about 요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은 앞에가 do you know, can you tell me, have you heard 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의문사가 놓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요 의문사 의문문 잘 정리해두면은 간접 의문도 쉽게 문제 풀 수 있고요. 선택 의문문은 첫 단어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 중간에 우리 or가 들어가면은 우리 선택 의문문. 그럼 여기까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의문문이란 말이 없는 평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평서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의문문을 확실하게 알면 이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모두 평서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평서문도 의문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 문장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험 문제를 요 의문 범주 안에서 출제함으로써 너 이 의문문의 개념 알아?를 알아보고자 시험 문제를 낸 거라 우리는 이제 각 의문별로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문제에다가 전략을 좀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각 의문별로 이제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가 해석상이 아니라 형태상으로 존재할 텐데 우리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본이란 얘기는 25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의 단어가 보기에서 그대로 반복되면은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의 단어가 보기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나와도 소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그대로 또는 비슷한 발음 나오면 소거할 단어들을 소리로 기억하는 연습을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문장 또는 동사가 없는 구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자, 구 형태 보기는 7개의 의문사, 의문문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7개의 의문사, 의문문 하나에 해당하는 정답일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라면 구는 모두 다른 의문문에서는 오답으로 가겠구나라는 거. 그럼 보기에선 듣고 이게 문장인지 군지 구분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정답 골라내기 쉬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요. 어느 의문문에도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의문문에 해당하는 정답 표현이 확실하게 있더라도 확실한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뭔지 이건 이제 제가 전략을 적용해서 설명드리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기본 전략, 문장에서는 말과 뭐 비슷한 말 소거할 단어들을 기억해야겠고 보기는 문장인지 군지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제가 10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다시 문제를 들려드리고 ABC까지 딱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우리 전략적으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본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듣기로 들려드릴게요. Number 8. Is this message from Mr. Jones? A. No, Miss Kim sent it. B. A new voicemail system. C. I'll get a pencil. 오케이. 자, 이 문제 우리 정답 A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질문이 is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is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이름은 일반 의문문. 일반 의문문은 동사에 대해서 yes or no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의문문은 동사에 대해서 yes or no 물어봤기 때문에 보기에 yes나 no가 딱 하나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정답으로 주고요. yes or no가 둘 다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둘 다 제시하면은 no를 답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 예를 들면 isn't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이 yes나 no가 하나 있으면 그대로 정답인데요. 중요한 거는 둘 다 제시할 때는 부정의문 yes를 답으로 줍니다. 요거는 일반 의문과 부정의문의 차이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딱 제시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 의문문이 동사에 대해서 yes or no를 물어보는 의문문인 걸 아는지 정도만 물어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is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no가 나와 주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선생님 여기에 Mr. Ms 이렇게 뭔가 발음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자, 말 반복 비슷한 발음 소거할 때 사람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말 반복 비슷한 발음 그런 건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 중요한 건 no가 나왔고 뒤에 말 반복 비슷한 발음이 없었는데 is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뭐다? 둘 다 제시하면 no를 답으로 준다. 자, 그러면은 A번에 no가 나오고 뒤에 소거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B번과 C번을 들어도 yes가 나와도 no가 답일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no가 나오면 분명히 다른 오답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기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o가 나오고 뒤에 말 반복 없으니까 더 이상 들을 이유 없이 그대로 정답 A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전에서 우리 파트 1 공부했었고 오늘 이제 지금 2를 공부하고 있는데 파트 1은 답이 너무도 A번 같아도 B, C, D 4개 중에서 가장 잘 묘사한 걸 답으로 골라야 된다면 파트 2는요. 우회적인 정답 나올 걸 대비해서 오답 속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형별로 정답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정답 확인하시고 귀도 쉬어주는 타이밍 마련해 주셔야지만 집중력 안 흐려지고 끝까지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문에 보기에 no 하나 있는 거를 답으로 주었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제. 요것도 제가 듣기 들려드릴게요. 한번 전략적으로 문제 풀어봐 주세요. 갑니다. Number 9. Who'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press conference? A. That certainly makes sense to me. B. The public relations manager. C. A reasonable fee.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정답이 B번이었는데요. 자, 질문이 who, 누구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 의문문 who 질문에 정답 표현들은 일단은 사람 이름도 나올 수 있고요. 직업 이름도 나올 수 있고 직급명도 나올 수 있고 무슨 컴퍼니라는 회사 이름도 나올 수 있고 부서명도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표현들도 후 질문 정답으로 출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답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자, A번을 딱 들었어요. A번을 들었는데 일단은 얘는 문장이었던 거고요. 근데 후질문 정답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인 이유도 오답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살려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들었는데 B번은 일단은 9였습니다. 자, 9는 반드시 7개의 의문사, 의문문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일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이게 매니저라는 거는 직급명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 형태는 언제만 후질문에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어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in charge of 하면 담당인지라고 물어봤는데 매니저라고 얘기했던 거가 해석상도 답이 되겠고요. 되셨죠? 그래서 후지문 정답 표현들도 확실하게 챙겨두셔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11번 문제인데 듣기 또 들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Number 11. You're looking for an apartment with more space, right? A. Yes, a 2-bedroom. B. Okay, I'll look in our storage unit. C. The number of parking spaces. 네, 이 문제 정답은 우리 A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의문문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끝에 우리 right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끝에 물음표가 나갔으니까 얘가 부가적으로 right이 붙어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you are 라고 했으면은 aren't you? 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정 부가 의문문이 되고요. you aren't looking for 라고 얘기했으면은 뒤에가 are you? 라고 나가면은 긍정 부가 의문문인데 그냥 right 하고 나간 거는 긍정 부정 나뉠 거 없이 그대로 부가 의문문. 그럼 부가 의문문은 동사에 대해서 yes 또는 no를 물어본 거라 yes 또는 no가 딱 하나만 제시해서 정답으로 줍니다. yes, no 둘 다 주어가지고 일반 의문문은 no가 답이었고 부정 의문문은 yes가 답이었던 그거를 전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대로 보기 yes나 no가 하나 있는 걸 답으로 주는데요. 자, A번에 yes가 나왔고 뒤에 말 반복 비슷한 발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정답 가고 듣기로는 또 귀를 쉬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문문의 특징 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당신은 찾고 있나요? 안 찾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찾고 있는지 얘기했던 거가 해석상도 답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문제인데 요거 듣기 들려드려 볼게요. 또 문제 한번 전략적으로 풀어봐 주세요. 갑니다. Number 12.
Why aren't you joining the party? A, That's right, it's an extra part. B, An Italian restaurant. C. Because I have a deadline coming up. 네, 자, 이 문제 우리 정답이 C번이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why 질문에 because가 답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파트 2는 질문 들려주고 A, B, C 순서대로 들려주고 두 번 다시는 안 들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들으면서 확실한 건 속어, 확실한 답이 나오면 그대로 정답, 정답인 이유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살려두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요. 자, 12번 문제 why 질문이었는데 왜?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파트 2에서 정답 표현이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라는 전치사, 뭐뭐를 위해서 뭐뭐 때문에 라는 for 명사,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해서 to 부정사 얘네가 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문장 안에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다 부정적인 단어들인 거예요. 보통 왜? 라고 물어보면은 부정적인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도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있는 걸 답으로 잘 준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두시면 자, A번을 딱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party, part 발음 비슷한 걸로 기본 전략으로 소거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의 구 형태. 근데 구 형태는 반드시 7개의 의문사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이다. 근데 우리 방금 했잖아요. 요거가 우리 why 질문 정답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답 표현이 안 들어있던 구 형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이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구 형태는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이어서 그러면 막상 문제 풀 때는 어느 의문문에 대한 답인지까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why라는 질문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가 해당 사항이 아닌 구라면은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이겠죠. 그래서 확실한 오답 소거하면은 남는 C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because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A번과 B번에 확실한 오답인 이유가 있어서 남는 C가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셨어야겠고요. 자, 너 왜 파티에 함께 안 하니? 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정답 해석상도 C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one 14번 문제인데요. 요거 듣기 들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또 풀어봅시다. 들려드릴게요. Number 14. Can you help me put these decorations away? A, Sure, my lunch break ends in a few minutes. B, Our store put on a sales event. C. It's not that far away, actually. 네, 이 문제 정답은 우리 A번. 되게 쉬웠던 문제인데요. 자, 우리 첫 단어가 can으로 시작했습니다.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이름은 우리 청유 의문문. 그래서 제가 앞전에 청유 의문의 첫 단어는 can, could, will, would, shall, should, may,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I, how about 여기까지가 이제 청유 의문인데요. 자, 청유 의문은 동사를 상대방한테 제안, 요청하는 의문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제안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으로는 우리 그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이 표현들이 정답으로 딱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딱 지금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can을 정확하게 들었고 sure가 들렸어야 돼요. 우리 알고 보면 sure는 우리 수락의 표현, 청유문 정답 표현이고 뒤에 말과 뭐 비슷한 발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확실한 답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정답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유문 정답 표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I'd be glad to, happy to, honored to도 있고요. 거절할 때 쓰이는 표현 sorry 이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유 문에 Can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라는 걸로 정답을 주었던 청유임의 정답 표현,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지 알아보고자 냈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one 15번 문제인데 듣기 들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Number 15. What time are you ordering our lunch today? A, He ordered supplies a few weeks ago. B, As soon as the clients arrive. C. Sandwiches and some fruit. 요 문제 우리 what time 하고 물어봤던 거 정답은 우리 B번이었어요. 자, 요거 what time이라는 거 일단은 알고 보면은 우리 when 의문사, 의문문하고 똑같은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when 질문에 대한 정답 표현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절도 우리 when, what time 질문 정답 표현도 되고 뭐 분기, quarterly라는 표현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번을 딱 들었어요.
He ordered supplies a few weeks ago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ago라는 단어가 알고 보면 when과 what time 질문 정답 표현이다 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정확하게 문장 형태는 꼭 의문사 의문문뿐만 아니라 어느 의문문에도 정답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면 지금 what time, when 질문과 동일한 정답 표현을 공유하는 이 질문에 ago가 나왔지만 확실한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go는 있지만 문장이었으니까 살려두고 그 다음에 B번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as soon as the clients arrive라는 표현, so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구는 아니었어요. as soon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얘는 완벽한 문장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면 어느 의문문에든 답이 되는 문장과 달리 딱 답이 정해져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what time이라고 물어봤고 soon이라는 거는 what time과 when 질문 정답 표현의 확실한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문장과 그 다음에 문장이 아닌 보기가 있다면은 문장이 아닌 보기가 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에 우리 요거 어거가 있어도 바로 정답까지 않았던 거예요. 구 형태나 아니면 문장이 아닌 형태로 when이나 what time 질문 정답 표현이 나오면 그걸 답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대로 B 정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C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던 문제. 자 그러면은 what time are you ordering our lunch today?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점심 몇 시에 주문할 거야? 라는 질문에 as soon as the clients arrive 하면은 고객들이 도착 하자마자 라고 얘기했던 거가 해석상도 답이고요. A번에서는 사실 말 반복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라도 오답을 소거할 텐데 막상 듣다 보면 끝에 어고가 너무 잘 들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문장에서 살리면 더 좋은 정답 표현이 나와주고 해석상은요. he가 문제 속에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he가 받아갈 사람이 없네? 그거를 파트 2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하나는 문장,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나는 구 또는 문장이 아닌 형태로 정답 표현을 줌으로써 너 있잖아 의문사 의문문은 동사 자리 안 물어보는 의문문인 거 알아? 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문제 요거 듣기 들려드릴게요. 또 잘 풀어보세요. Number 19. I'm going to see if that convenience store sells sunglasses. A. Our train's leaving in 5 minutes. B. No, we haven't sold any so far. C. The tour guide. 오케이. 자, 이 문제 정답은 우리 A번이었는데요. 자, 요번에는 우리 뭐가 나오냐면 평서문.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한 문장을 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고르는 거. 그래서 평서문이 어려운 게 질문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답변으로 뭐가 나올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평서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정답으로 잘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평서문에 다시 질문하는 보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표현들, 그 다음에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청유 의문문 정답 표현들을 어디에서 평서문에서 답으로 줍니다. 근데 이 표현이 답으로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오답 속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A번에 일단은 말 반복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장은 우리 어느 의문문에든 답이 되고 중요한 건 방금 제가 평서문 정답 표현들 이 표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확실한 답도 아니고 오답도 아니었으니까 원래는 듣기 들었을 때 살려두고 그 다음에 B번을 들었는데 A번과 다른 점? No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평서문에는요. 여기에 yes 또는 no로 나오는 이 보기는 오답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es 또는 no가 있는 보기랑 그 다음에 없는 yes, no가 없는 문장이 있다면 없는 문장이 답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A번의 문장, B번의 no가 있으면은 no가 없었던 A를 살려두고 그 다음에 C번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정답 표현이 나오면 이걸 답으로 가기 위해서인데 C번을 들었는데 9가 나왔습니다. 9는 반드시 7개의 의문사 의문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인데 평서문이었으니까 형태상으로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그대로 정답 A 확인하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평서문이 나와주면 보기에 문장,
그 다음에 우리 know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구어 형태가 나오면 또다시 이 문장을 답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여서 해석상이 아니라 개념상으로, 형태상으로 파트 2를 정답을 골라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정답률이 쫙쫙쫙 올라갈 거가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 말을 갑자기 왜 하지 싶거든요. I'm going to see 하면은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That convenience store sells sunglasses 하면은 저 편의점이 선글라스를 판매하는지 판매하는지 확인해 보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기차 in 5 minutes, 5분 후에 출발하는데 거기 지금 갈 시간 안 돼 라는 얘기였는데 순간 들으면 이 말 할 수 있나 싶거든요. 해석상으로 문제 풀면 순간 와닿지 않는 거가 특히나 우리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문제 풀어주시면은 남는 보기 정답 확실한 거 골라낼 수 있어요. 정답률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20번 문제 요거 듣기 들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잘 풀어보세요. Number 20. How many shipments are we scheduled to receive this morning? A, At the warehouse by the port. B, The supervisor would know. C. The new packaging was well received. 네, 자, 이 문제 정답은 우리 B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일단 how many라고 딱 질문을 했거든요. 파트 2에서의 how many는요, 수량을 물어봐서 숫자 표현이 정답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 A번을 들었어요. 그럼 A번은 9인데요. 요게 장소 전치사 at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 where 질문 정답이었을 텐데, 막상 문제 풀 때는 how many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으니까 A번을 듣는 순간 숫자 표현이 아니니까 우리 구 형태는 반드시 7개의 의문사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인데 구 형태로 숫자 표현이 없으면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이구나 하고 확실한 오답을 소거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을 들었는데 the supervisor, 그 다음에 이 뒷부분 would know라는 표현이 딱 나와준 거예요. would know라는 표현이 들리는 순간 바로 정답 C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파트 2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무조건 정답 표현이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 던졌는데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건 답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It hasn't been decided yet, it hasn't been confirmed yet 이라는 표현 딱 들려주면은 파트 2에서 그냥 어느 질문에든 답이 될 수 있고 It depends on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은 맨날 바뀌고 여기는 심지어 우리 직급명이 나와줬는데 would know, should know, might know 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럼 나는 모르는데 이분이 아마도 알 거다 라는 표현이어서 어떤 질문에든 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전화해 볼게, 물어볼게, 확인해 볼게 이 표현들도 정답. 시험 문제에서 우리 많게는 3개. 적어도 하나씩은 꼭 여기 있는 표현으로 답을 주는 거니까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정지해놓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딱 들려주면 바로 정답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질문과 상관없이 would know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정답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번 문제 요거를 가봐야 되는데요. 자, 요 문제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모든 문제 전략적으로 따다닥 해석 없이 문제 푸는 거 알려드렸는데 이 문제 한번 잘 풀어보세요. 갑니다. Number 25. Should we try to have the refrigerator repaired or just buy a new one? A, It might be simpler to buy a new one. B, At least $600. C. She's in the employee break room. 네, 이 문제 정답은 우리 A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은 or가 나왔다라는 사실. 자, 그럼 or가 무조건 들어있으면 A or B, 선택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 속의 단어가 보기에서 반복되면은 원래 오답인데 선택 의문문은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 할래? B 할래? 라고 물어보면 나 A.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 25문제를 푸는데 선택 의문문, or가 들어간 선택 의문문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반복 소거를 계속 문제 속에서 말반복 소거를 하기 위한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or가 들리면은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고, 자, or가 들리는 순간 어차피 문제에서 말, 반복, 비슷한 발음 소거할 이유가 없어진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는 다른 전략으로 선택 의문문 소거 전략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말, 반복은 소거 안 해도 되고 정확하게 여기 있는 세 가지 구, yes 또는 no를 시작하는 보기, 청의 의문문, 정답 표현 보기를 소거하고 남는 보기를 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시험 문제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B번은 9였기 때문에 얘는 형태상 답이 안 돼요. 근데 A번과 C번에 말반복이 있던 말던 둘 다 문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가 25문제인데 이 중에서 전략이 안 통하는, 다시 얘기하면 해석으로만 풀리는 문제가 3-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25문제 중에서 알고 보면은 우리 21문제는 앞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해석 없이도 정확한 정답이 골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준비했는데 얘는 전략이 안 통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21문제는 해석 없이도 의문문 특징 말문 정답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3-4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석으로 푸는 거는 아닌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요건 전략이 안 통한 문제라 한번 확인해 보면은 Should we try to have the refrigerator repair? 수리할까? 아니면은 buy? 새로운 걸 구매할까? 요게 선택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구매 새로 하자라는 거가 해석상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C번은 듣기에서 she가 받아갈 사람이 없었던 거. 근데 she를 소거하기에는 지금 술이냐 아니면은 구매하냐 라는 거에 갑자기 휴게실 나왔던 얘기는 해석상도 오답인 거겠죠.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30번 문제거든요. 요거 듣기 들려드릴게요. 한번 쭉 문제 풀어보세요. 갑니다. Number 30. Where do people shop for groceries in this neighborhood? A, Yes, the architecture is lovely. B, Next to the fruits and vegetables. C. I'm just visiting the area. 네, 이 문제 정답 우리 C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 문제 혹시 맞췄다면은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전략이 안 통하는 해석으로만 풀리는 문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으로만 풀리는 문제형들은 오히려 정답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문제 전략으로 푸는 문제들 전략적으로 풀어주셔야지만 안 틀리고 정확한 정답 골라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where 질문이 나왔는데 A번에 yes가 나와준 거예요. 우리 yes 또는 no는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에서 동사에 대해서 yes or no 물어보는 의문문 정답. 인 게 우리 yes, no인 거잖아요. 근데 의문사 의문문은 구가 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동사 자리를 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으로 절대로 yes or no가 나올 수 없습니다. 뒤에 들을 것도 없이 yes, no가 나와주면 바로 오답으로 속어. 그 다음에 B번에 구 형태가 나와줬어요. 구 형태가 나오는데 구는 반드시 7개의 의문사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인데요. 자, where 질문 정답 표현에 장소전치사가 같이 나와야 돼서 우리 앞전에서는 at이라는 장소전치사로 답이었던 것, 그 오답으로 소개했던 것도 있는데 added on to, from, across, next to. 그럼 여기서 next to 다음에 이렇게 나와준 거가 알고 보면은 구 형태니까 where 지면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었어서 전략이 안 통한 건데 자, where do people shop? 하면은 어디에서 쇼핑을 하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과일과 야채, 채소 옆에 라는 거는 해석상 오답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shop for groceries 하면 식료품 in this neighborhood. 이 동네 분들은, 그쵸? 이 동네에서는 식료품들 사람들이 어디에서 쇼핑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우회적으로 얘기한 게 답이었습니다. I'm just visiting the area 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여기 이 동네 그냥 방문인데요. 전 여기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대답해 줬던 걸로 정답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서 쇼핑하냐 라는 질문에 해석상으로 오답이었던 거가 B번이었고요. 해석상으로 답을 C를 찾아주시는 전략이 안 통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파트 2 제가 또 기본 전략도 설명드리고 또 전략을 적용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25문제 중에서 21문제는 의문별로 정오답 표현들이 확실하게 있고 오답을 소거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어떠한 해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률 올려서
고득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2를 우리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의문별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까지 오늘 강의에서는 얻어가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파트 1과 2 설명드렸고요. 강남 YBM 원탑 토익에서 LC 강의를 맡고 있는 에이프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